영화 백룸 보고 왔습니다. 간단 명료한 후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점 바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백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아직 안 본 사람들을 위한 후기를 먼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뭔지 알아야지 이 영화를 끝까지 보든가 말든가 다시 보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가 재밌냐, 극장 보러 갈 정도로 추천하냐? 당연히 예스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간다? 보러 가십시오. 가족들이랑 같이 보러 간다? 보러 가십시오. 혼자 보러 간다?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본 공포영화가 이제 살목지란 영화인데 그 영화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냥 그 영화는 한번 보고 나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그냥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영화가 나오는 순간 그냥 살목지는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이 영화는 보고 나서 백룸? 유튜브에 검색해봐야지. 이 세계관 뭐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미스터리한 점은 뭘까? 추리도 해보고 의미도 찾아보고 이런 여지가 있는 영화다. 그래서 충분히 이 티켓 한 장 값에 값어치가 있다. 그러니까 보러 가시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무서운가?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소름 돋았던 적이 2번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공간이 주는 압박감, 내 목을 이렇게 목 조르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이라 해야 되나? 이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어떻게 보면 이 포스터라는 거가 뭐 어떤 괴수, 귀신, 악마, 좀비가 아니라 공간이다. 공간이 이 등장인물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암시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포스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포스터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어깨가 엄청나게 들썩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깜짝 놀라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서운 약간 좀 이상한 장면 있잖아요. 약간 소름 끼치는 장면. 그런 장면에서 약간 진도 한 5.0, 6.0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약간 그런 모먼트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 뭐냐면 도중에 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목구멍에서 고함이 나오진 않았어요. 좀 깜짝 놀랄 때 소리 지를 법한데 사람들이 소리는 안 지르더라고요. 그냥 신체적인 반응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목지에 비해서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살목지에서는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냥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조용하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번 영화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그 분위기가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객관적인 지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굉장히 무서웠다, 소름 돋았다, 잘 만들었다 이런 평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관객들의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다 오고 나면은 몰입을 아직까지 한 상태에서 그 세계관에서 빠져있는 상태로 그건 뭐였을까? 이거 다음 편 나오려나?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누구랑 보러 가면 좋냐? 일단 가족이랑 봐도 되고요, 친구랑 봐도 좋고요, 썸남, 썸녀 같이 보러 가는 거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만약에 꼬시고 싶은 이성이 있다면 바로 손잡고 데리고 가세요. 그냥 스킨십이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남녀분 같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밀착하는 경우, 또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아주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약간 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요. 혼자 보러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반려견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력 스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꺼주시고 영화관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줄거리를 싹 그냥 훑으면서 저 느낀 점을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봉한 지 뭐 하루도 안 지나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제가 다 스포로 해버리면 이 영화사들 감독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좀 약간 의아한 점, 이해가 안 되는 점을 그냥 간략하게 그냥 바로바로 말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 영화 다 봤잖아요. 자, 첫 번째, 이 영화에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나 지루해. 그냥 재밌는 도파민 터지는 장면만 보여주면 될 것이지, 왜 자꾸 이 클락이라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 상담, 대장 내시경을 처하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좀 따분함을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백룸이라는 곳이 그냥 랜덤으로 지어진 어떤 가상의 공간으로 남겨둔 게 아니라 이 감독이 이 백룸이라는 공간 자체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연결시켰어요. 자, 백룸이라는 곳은 단순히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무슨 시뮬레이션 매트릭스처럼 이상한 공간 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우리 내면의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3D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구현된 공간이 백룸이라는 곳이다 라는 서사를 입히기 위해서 바로 이 클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백룸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의 무의식을 그냥 3D 공간으로 구현된 현상입니다. 그냥 그렇게 발현이 된 거야. 나도 몰라. 그 세계관이 그래. 이게 우리가 어두운 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웃음기가 많은 친구라도 그 내면에는 어떤 어두운 점이 있을지 몰라. 그 친구의 과거 아니면 트라우마 아니면 사건 그런 것들을 물론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없을 거란 말이지. 아마도. 근데 그런 면들이 우리 그 마음속에 심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발현이 된 게 저 괴물 같은 저 백룸이라는 무의식 속에 사는 괴물인 거지. 그걸 이제 시각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주인공 클락의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 해적인 거지. 해적 괴물. 굉장히 키도 크잖아 어떻게 보면. 자아가 존나 비대해가지고 자기보다 왜냐하면은 이 클락이라는 친구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어. 근데 좌절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기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현실은 3인데 자기가 꿈꾸는 이상향, 자기 모습은 막 10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갭 차이가 오지게 나는데 얘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지가 10인 줄 알고 사람을 대해. 자기가 막 돈을 대주겠대. 돈을 대줘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막 챙겨준대. 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된장찌개 만들어놔. 끓여놔. 야, 밥상 차려. 설거지해. 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구점에서 돈을 못 벌어. 자기 학비 와이프가 학비 그거 하는 것도 제대로 못 지원해줘. 근데 그니까 뭐냐면은 현실은 개차반인데 지가 하고 있는 행동은 마치 재벌 2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이제 괴물로서 본인의 내면 무의식 속에서는 그 괴물 거대한 괴물이 된 거야. 지보다 훨씬 큰 존재인 거지. 얘가 지 본인을 제대로 자기 파악을 하고 객관화를 하고 자기 부족한 면도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 괴물의 힘은 점점 줄어들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결국에 어떻게 됐어? 그림자한테 잡아 먹혀버렸단 말이야. 그 그림자는 주인공 클락이랑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야. 완전 본인의 모습이야. 근데 다만 그 동전의 양면처럼 정반대에 있는 면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클락이 그냥 일상적으로 백룸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동전 앞면으로만 계속 살았어. 근데 얘가 결국에 자기 동전 뒷면에게 져버린 거야. 인사이드 아웃으로 따지면 힘이 겁나게 센 그런 자존감 넘치는 왕 같은 지휘관이 있는데 얘한테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또 뭐가 좋을까? 예시로 들 게 있는. 그러니까 나루토가 구미한테 몸을 빼앗긴 거고 강철의 연금술사 싱이 그리드한테 몸을 빼앗긴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게 백룸이라는 그 무의식 그 공간 속에서 잡아먹힌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자, 그럼 우리 클라기는 이 백룸이라는 무의식 공간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인 그 해적 로모쉑이랑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먹힌 걸까?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앞 동전면을 잡아먹은 걸까? 왜냐면 본인의 힘이 더 세졌음을 느꼈거든. 왜냐? 이 우리 클라기가 상담사 메리라는 분을 백룸에서 이 백초크를 걸어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자기 테이블에 올려놔가지고 대화를 했었잖아. 여기서 우리 클라기가 메리한테 어떤 말을 듣냐. 상담사 메리가 클라기를 아무리 상담을 해봤자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더라. 너 답 없는 새끼야 그냥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클라기가 그렇지, 나 사실 여기가 좋아, 여기가 마음에 들었고 나 원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클라기가 사실 내면에는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부부랑 싸워가지고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다, 변하고 싶다 말은 했어도 내심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독재, 그냥 권력 이런 것들을 놓기가 싫은 거야. 왜? 백룸이라는 공간을 만났으니까. 처음에는 미지의 공간이라서 무서워했지만 살아보니까 여기만큼 내 어떤 결핍을 충족해줄 수 있는 데가 없더라니까. 첫 번째로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백룸에서 실현시킬 수가 있어. 왜냐면 아니 내가 상상만 해도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가 상상했던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데 이만큼 뭐 좋은 데가 어디겠어? 뭐 따지고 보면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손에 넣은 거야 이 친구는. 거기다가 건축을 겁나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럼 미쳐버리지. 얘가 왜 현실에 안 돌아오고 이곳에 있었겠어. 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 사무실을 갖다가 건축 평면도로 갖다가 완전 똥칠을 해놨는데 벽지에다가. 그 정도로 열망이 넘치는 친구고, 상담사 멜이랑 이야기할 때도 건축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머더퍼커 그냥 갈겨버렸잖아. 그 체면 그런 거, 페르소나, 가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지 본성이 나와버리잖아. 그 왜겠어? 가장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우리 상담사 메리가 건드려버렸다 이거지. 자, 그리고 백룸에 터잡은 이유가 또 있어. 뭐냐, 본인의 어떤 권위주의, 독재 이런 마인드 자체를 버리지 않고 여기서 이 백룸 안에 있는 기억의 존재들 있잖아. 그 약간 얼굴 흐릿한 애들, 걔네들을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얘네들한테 명령도 할 수 있고 말도 잘 들어. 그리고 얘네들이 심지어 맛있어. 먹을 수 있어. 생계 유지가 가능해.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먹을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으로 만들어놨을까 해보면 사실 이 클락이란 친구가 외로움에 젖어 사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제 백룸이라는 이제 클락의 무의식 쪽에는 굉장히 이제 지나가는 행인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존나 위험한 거다. 몸에 안 좋다. 근데 이 클락이라는 친구는 백룸에 들어와가지고 더 원래부터 현실 세계에서 살 때부터 외로움에 이제 위험했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행인들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얘한테는 영양분이 되는 거야. 그만큼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존재라고 묘사가 되는 거지. 그럼 알바생 바비는 어떻게 된 거냐? 알바생 바비도 그 해적 선장한테 죽은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자기의 무의식 그림자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얘는 평소에 그 이상한 것들 많이 하잖아. 하면 안 되는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도 하고 최근에 그것도 했어. 그것도 한 대 피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망가져 있어. 이걸로 가리지 않으면 얘는 도저히 삶을 버틸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약물에 계속 의존을 하는 거지. 그 정도로 망가진 친구의 무의식 속의 그림자는 얼마나 강하겠어. 얼마나 어두운 존재겠어. 이 친구는 거기다가 어려. 우리 클라기는 되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바비는 아직 새파랗단 말이야. 알바생이란 말이야. 대학생 뭐 약간 중고등학생 왁구란 말이야 얘가. 그런 애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그냥 무작정 자기의 심연에 있는 그림자와 마주해버리면 그냥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냥 자, 무거운 주제니까 넘어가고 내 생각에는 내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 바비는 무의식한테 먹혀가지고 엄청나게 센 존재로 빌런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좀 죽은 게 약간 냄새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옷부터 벗고 있잖아. 왜겠어? 그냥 냄새가 오지게 나는 옷을 더 이상 빨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벗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뒤지게 더러운 집안과 그 가정에서 더러웠던 익숙한 그 습관과 그런 것들이 무의식상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바비 친구의 우리 알바비의 그 백룸은 아주 개 더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되게 디테일한 캐릭터야. 그리고 우리 알바비가 자, 강력 스포 주의. 얘가 뒤진 장면이 제일 무서워 진짜. 그리고 연출을 개 잘했어요. 이게 괜히 이렇게 보낼 리가 없단 말이지. 이 알바생 애를. 나는 얘는 진짜 엄청 크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뭔가 좀 주연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연 빌런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측을 해볼게. 우리 알바생 캐시는 아이고야 그냥 잘린 것 같다 야. 그냥 보내주자. 이거 우리 알바생 캣을 좀 팬덤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테이블 장면에서 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클라기의 아내가 클라기의 그림자를 보자마자 줄행랑을 쳐버리죠. 왜냐면 우리 클라기는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지 본성이 나오는데 얼마나 평소에 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좁혔으면 저렇게 그냥 바로 발소리만 듣자마자 도망갑니까? 이 친구는 진짜 방구석 징기스칸이 되기 전에 백룸에 쳐 넣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우리 클라기 아내가 좀 약간 빨간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빨간색을 보면서 흥분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첫사랑을 나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동시에 이제 이 아내를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리는 그런 특성, 그런 게 교차하면서 빨간색이라는 캐릭터로 그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담사 메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마지막에 그 마지막 찌지직이 됐잖아. 찌지직 얼굴이 찌지직이 됐잖아. 그 왜 됐을까? 이게 잘 살아있는 앤데 왜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망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클락이 이 백룸에서 엄청난 영겁의 세월을 보내면서 상담사 멜이라는 존재가 그냥 완전 딴 사람이 될 법할 수준으로 기억이 흐릿해져가지고 그냥 얼굴이 찌지직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클라기가 이 동전 뒷면에 먹히면서, 그림자한테 먹히면서 여기에 평생 살게 됐거든. 그냥 불로불사가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럼 우리 상담사 메리는 엄청 옛날에 겪었던 사건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상담사 메리는 완전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클락이 관점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시즌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백룸 드라마 같은 게 나온다면 상담사 메리 쪽으로 스토리를 켜가지고 관련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한 떡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진 새는 왜 자꾸 등장하냐. 유독 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락이라는 친구가 이 사무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자기 에고도, 그림자도 절름박이잖아요. 한쪽 다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본질이 이제 완전히 바닥이다 보니까 마음은 저렇게 하늘 높이 날고 싶은데 현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실태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의 벽에 막히면서 좌절을 하다 보니까 내가 되고 싶었던 존재인 새 같은 그런 상징들이 목이 꺾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클라기의 무의식 속의 좌절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새가 등장하는 장면을 유심히 봤는데 하늘이 계속 멈춰 있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같아.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공간조차도 굉장히 의심이 돼. 과연 현실일까? 사실 이게 난 일부러 감독이 이렇게 의도했다고 봐. 굳이 이 우리 현실 세계가 가상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암시를 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가스통이 나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우리 메리 씨가 도망치는 장면에서 가스가 갑자기 분출이 되면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는데, 난 이게 약간 브레인 포그가 생각이 나더라고. 브레인 포그가 뭐냐면 뇌에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완전 멍해지는 느낌이 드는 케이스를 말해. 예를 들어서 목 근육이 뭉친다던가 어떤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둔감해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말 그대로 흐릿한 거지. 머리가 빨리 두뇌 회전이 느려지는 거야. 근데 난 이게 이 백룸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한 사람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발동되지 않았나. 그리고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렇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그런 안 좋은 기억들과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만 안개에서 가려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본질은 남아있다는 거지. 내 안에 그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잠시 진통제 역할, 아니면은 그냥 잠시 눈 가리개용.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약물을 때려 박아왔자, 뭐 담배를 태우고 뭐 외부에 뭔가를 써봤자, 화학작용으로 뭔가를 해봤자 그냥 이제 눈 가리개용이란 거지. 안 박혀. 내가 진짜로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마주하고 나를 개선시키는, 나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아마 전하고자 이 가스라는 요소가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뇌가 많이 떠올랐어. 솔직히 나는 심리학도 모르고 뇌도 모르고 그냥 헤비 유튜버, 그냥 헤비 그냥 유튜브 시청자거든. 그냥 유튜브 영상을 닥치는 대로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떠오르더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난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와,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아, 그럼 얘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게 계속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흥행한다면 진짜 미친 작품 하나, 세계관을 미리 지금부터 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지금 우리 백룸의 대서사의 초반 챕터부터 차근차근 밝아가는 근본 백룸러가 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장에 가서 보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뭐 이런 세계에 빠질 필요도 없이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킬링타임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온 영화들 중에서, 아니면 그런 활동 중에서 이것만큼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기분전환용, 킬링타임용 다 좋습니다. 작품성도 좋다고 생각하고 캐릭터들도 다 마음에 들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작가가 제가 해석할 만큼 너무 뻔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진짜 대작들이라고 평가받는 거는 제가 감히 못 건드려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철학적인 개념들 있잖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냥 에헤헤 재밌다 이렇게 보는데, 이 영화는 볼 때마다 그냥 다 눈에 보여.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젊은 나이에서 아주 기본을 충실하게 첫 데뷔작으로 기반을 다지고 가는구나. 한번 써먹어야지. 이 융심리학 이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애니메이션, 영화 맨날 나오는 거잖아. 이거 배트맨에서도 나오고 조커에서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 자, 그럼 총평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가서 봐라. 진짜 잘 만들었고 무섭고 세계관도 탄탄하고 굉장히 작품성도 좋다. 이거 미친 영화다. 한번 봐라. 다만 진짜 막 미친듯이 막 레전드 그건 아니야. 그냥 한 번씩 다 나온 내용 같아. 신선함이 없어. 근데 그거는 좀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신선함은 좀 떨어집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백룸의 어떤 IP를 가지고 이용한 첫 출발작이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그리고 이거 백룸 마지막에 부동산 개발을 이제 백룸에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생각 같고요. 다만 진짜 한국에 딱 맞는 결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구독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펭구 리뷰였습니다.